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구별 넘버원 천재치과 의사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오늘은 치과 환자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010년부터 제가 관리를 해왔던 환자인데 2016년까지 보고 잠시 환자가 연락이 안 되고 사라졌어요. 그랬다가 2년 뒤에 2018년에 최근에 저희 치과로 돌아왔는데 아는 지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과를 좀 다녔었대요. 근데 치료한 걸 보니까 신경치료를 좀 당하고 왔어요. 치과 양아치 신경치료충이 진료하는 치과를 다니더니 신경치료를 많이 당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양아치 신경치료충 치과 의사에게 치료받은 것으로 100%는 아니고 99.9%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2010년 8월 10일 날 환자 W가 왔었는데요. 46번 뒤쪽이 충치, 47번 앞쪽이 충치, 치아와 치아 사이 인전면 충치가 있죠. 최대한 신경치료를 피하고 골드 인레이를 해줬어요. 지금 보시면 신경이 여기 있는데 충치가 신경과 충치 간의 거리가 좀 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경과 충치 간의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골드 인레이를 해줬는데 2013년 3월 8일 골드 인레이하고 2년 7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골드 인레이하고 47번은 대합친 17번이 없어서 좀 정출되긴 했지만 잘 유지되고 있고 46번 주변 잇몸도 깨끗하죠. 붓지 않고 2014년 3년 9개월째 유지되고 있고요. 자, 2015년 8월 18일 5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16년 9월 30일 6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 잇몸 붓지 않고 여기도 잇몸 붓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죠. 2016년 11월 3일 날 환자가 마지막으로 파노라마를 찍은 모습입니다. 46번 괜찮죠. 47번 괜찮죠. 신경치료도 문제없고 신경 내부에 문제도 없어서 신경치료 문제도 안 생기고 씹을 때 통증도 없고 주변 잇몸도 안 부었어요. 조금 환자가 치석관리나 꾸준히 안 오는 관계로 여기 치석이 조금 있어서 잇몸이 내려간 그런 문제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35번 치아 여기 충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신경치료를 최대한 피해서 충치치료를 하고 골드 인레이 같은 것으로 막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2018년 11월 7일 2년 만에 신경치료를 많이 당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46번하고 47번을 왜 신경치료를 그것도 2개를 한 다음에 금리를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금리는 따로따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5번도 보세요. 신경 죽이고 보철을 했어요. 정말 안타깝죠. 상악, 하악인데요. 46번과 47번 신경을 죽이고 금리를 씌워버렸는데 2개를 또 묶어버렸어요. 치아는 원래 손가락처럼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35번은 신경치료하고 보철을 씌웠는데 46번 잇몸이 부어가지고 왔어요. 잘 붓는데요. 이 금리를 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환자가 45번까지 이를 깨끗이 닦고 46번이 임플란트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를 안 닦고 47번 이를 닦았을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46번과 47번 자연치 상태였을 때는 잇몸도 거의 붓지 않고 이 환자가 이를 잘 닦지 않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잇몸이 붓지 않고 잘 쓰고 있었는데 신경치료충 치과 의사가 교합을 제대로 알 리가 없잖아요. 이 교합을 함부로 건드려서 교합이 안 맞으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잇몸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47번은 교합이 좀 안 맞아도 잘 안 붙는 게 힘을 안 받아요. 대합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46번이 붙는 것이죠. 이 상태를 놔두게 되면 46번도 잇몸뼈가 금방 녹아서 임플란트 하게 되고요. 이 46번 녹는 속도보다 이 맞은편 대합치인 16번 치아가 더 빨리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치과를 다니냐고. 좋게 우리 치과를 다니면 되지. 여러분 잘 보셨나요? 치과 양아치 신경치료충 치과 의사에게 당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삼가 치아의 명복을 빕니다. 신경치료하고 신경은 죽었는데 곧 잇몸도 죽을 것 같아요. 사람 치아라는 게 여러분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46번 47번 있으면 요 46번과 47번이 치아가 따로 움직여야지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자유로운데 이걸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해지겠죠 이거는. 근데
맞은편 치아인 대합친 16번이 빨리 망가진다니까요. 요게 빨리 박살나요. 2개하고 1개하고 싸우면 위가 박살나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짓거리들 중에 하나가 환자가 교합에 문제가 생겨서 왔는데 환자 동의도 없이 그냥 신경 죽이고 보철을 해서 싹 묶어버리죠. 싹 묶어버리면 이 치아는 안 망가져요. 그러면 맞은편 치아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망가진다니까요. 아까 그 환자는 앞으로 3년 안에 16번 맞은편 치아 임플란트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신경 죽이고 묶어버리면 이 치아는 괜찮은데 위에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는 내가 잇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를 안 닦았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생리 빠지고 임플란트 심게 되죠. 그래서 멀쩡한 생리 죽여서 치과는 돈 벌고 하나에 금리하고 신경치료하고 안에 뭐 기둥 세우고 이런 거 하면은 한 70에서 80만 원이니까 75만 원이라고 치면 150만 원 벌고 위에 치아 또 빨리 망가져가지고 임플란트에서 또 돈 벌고 이게 치과에서 함부로 치아를 손을 대면 될수록 계속 망가지는 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자연 치아를 잘 관리를 해서 교합을 맞춰주면 그냥 얼마 전에 보니까 뭐 100년 허리 해가지고 뭐 교수님이 강의하던데 100년 치아를 쓸 수 있다고. 교합 문제인데 멀쩡한 생리를 죽여가지고 보철하니까 보철하고 그 치아의 맞은편 치아가 망가지거나 그 치아 자체가 빨리 망가져서 임플란트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참 불쌍해 죽겠어요. 교합을 제대로 알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치과를 다니시길 바라요, 지구인 여러분.